필승!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 처음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이번 김홍길 대회장님께서 CPEC 보수연합대회에서 성과를 거두시고 무사히 다녀오셔서 더욱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본론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2월 중순경 주최 측으로부터 10차 태극기 대회에서 연설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이번 4.15 총선과 관련된 내용은 자제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파송한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태극기 대회 때 선거법에 저촉되는 발언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저촉이 되느냐 물었더니 4.15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표현을 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차고 화가 났습니다. 이 대명천지에 언론의 자유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개수 있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청와대 사람들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개입한 일 말입니다. 이게 바로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를 나온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도 주최 측 사정을 고려해서 고치기로 했습니다. 제목부터 바꿔야 했습니다. 원래 저는 결전의 그날 4월 15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냥 결전으로 바꿨습니다. 써놓고 보니 이건 마치 꼬리 빠진 꽁 같고 내용을 손댔더니 김 빠진 맥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찻대고 폿대고 장기 들어가는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 말씀은 대략 들으시고 그 안에 담긴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간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극기대회 여러분들은 총명하시니까 한마디 말씀드리면 10마디를 다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3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크게 감동 먹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 옥중서신은 정치권을 막 확 뒤집어 놓았습니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 대단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 유튜브에서는 삼국지에 죽은 공명이 산 사마중단을 쫓은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서신에서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보수 진영의 단합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유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뭉치면 살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죽는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여당과 그 패거리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뭐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라나요? 별별 못된 소리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다 겁먹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겁먹은 개가 많이 짖습니다. 그마치 박근혜 대통령 옥중서신이 위력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 말씀대로 우리 똘똘 뭉칩시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는 결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그어 때도 격동의 해였습니다. 그리고 울분의 해였고요. 금년은 어떤 해가 될까요? 바로 결전의 해가 될 것입니다. 결전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승부나 흥망이 결정나는 싸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상황을 말합니다. 결정과 관련해서 6.25 전쟁을 다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70년 전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괴군은 대한민국을 기습난침했습니다.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 만에 대구와 부산을 제외한 전 국토가 괴뢰군의 발 아래 짓밟혔습니다. 유엔군은 낙동강에 최후방어선을 구축하고 사활을 건 전투를 계속합니다. 피해간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김일성은 8.15 해방일까지 전쟁을 끝내겠다고 총 공격을 해왔습니다. 아군은 결사적인 항쟁을 했으나 더 버틸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군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 전세를 역전시킬 대작전을 감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이 작전은 대성공을 거두었으며 세계 전사에 길이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작전은 5,000대 1의 승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리한 해안 조건으로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미 합창과 심지어 일부 참모들이 반대에 부딪혔으나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은 강력하고 탁월한 리더십과 예리한 판단력으로 작전을 강행하여 대성공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낙동강 전선에서 사활을 걸고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결전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수도를 탈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호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반역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 성경을 읽다가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감동도 잘 받고 눈물도 잘 흘리고 콧물도 나고 그럽니다. 다름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상의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저도 많이 읽은 내용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새롭게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적장 골리앗은 구척의 장신에 철갑으로 완전 무장하고 긴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싸움에 나섰습니다. 근데 다윗은 손에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주머니에 돌 5개를 넣고 비무장으로 맞섰습니다. 이것은 전혀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결과는 어떻습니까? 돌 한 방으로 그 거대한 적장을 골로 보냈습니다. 단 한 방으로요. 우리는 이 시대에 위대한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도 나보다 강한 자와 싸울 때 상대방의 급소를 노려 결정타를 가하면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평소에 실력을 닦아놓아야 합니다. 권투를 하든지 태권도를 하든지 학교도나 아니면 요가라도 배워놓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꼭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고 방관만 합니다. 내가 안 해도 남이 해주겠지 하고 자신은 나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제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좌파 정권의 폭정과 무능과 위선과 인륜 파괴와 친중국 정책, 거짓 평화 정책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약 우파 진영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소멸되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무능한 현 정권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하고 세상에 또 하나의 비웃음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의 다른 나라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은 세상의 전염병을 의학이 아닌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하는 유일한 정권입니다. 단하건대 이러한 정권은 오래 못 갑니다. 저는 좌파 정권 무는 소리를 매일 밤 듣습니다. 비명소리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가 안 들으십니까? 존경하는 애동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퇴치법이 유튜브에 넘칩니다. 그것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린 지난 3년간 좌파 정권 아래에서 그것보다도 더 악독한 일을 당하고도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바칩시다.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파 진영 단결하여 하나로 뭉치자. 뭉치자! 하나로 뭉치자. 뭉치자! 국가 파괴 좌파 정권 몰아내자. 몰아내자! 몰아내자. 몰아내자! 감사합니다. 필승.